때 여기서 60일선을 돌파하고 한 2주 정도 치었잖아요. 이렇게 치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거를 만약에 그 치은 걸 빵 돌파하면 웬만하면 돌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안 내려옵니다. 이 밑으로는. 근데 뛰었다 만약에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 주가는 완전 확 빠집니다. 그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 주가가 바닥에서 60일선 돌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치고 가지 못하고 치지다가 이거를 확 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치고 가면 그 다음 그림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OCI 그림은 이번 주에 한 98,000 이상한 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만들지 못하고 다시 치고 간 가격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훅 빠집니다. 그건 왜 그렇죠? 심리입니다. 아씨 간다 불타기 했는데 확 빠져버리면은 요 기대 물량까지 다 때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면서 제가 시간과 함께 차트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덜한데 화장품주들도 조금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니까. 그래서 자, 중국 관련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면세점이죠. 화장품보다 면세점이 더 구찌가 크잖아요. 신세계의 차트는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떻겠지 모르겠는데 미약하나마 저점 상향형에다가 이렇게 약간 60선 정항입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저한테 이 차트를 물어보면 당연히 보유하라 그럽니다. 그럼 신세계는 지금 보유 및 매수의 힘입니다. 그쵸?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및 면세점 쪽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 보고 그러면 이제 면세점은 어차피 두 가지 종목밖에 안 보니까 그냥 지금 가격대는 호텔신라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또 지금 만약에 댓글로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되게 건성으로 말할 거예요. 뭐 사도 돼요. 근데 먹을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이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되는 거하고 예 매수하고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유의 관점이고 매수의 관점에서는 굳이 안 사도 돼요. 왜? 얘네들이 잡아주면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화장품으로 가는데 화장품 대장주는 아모레가 아닙니다. 아직도 화장품 대장주를 아모레 퍼시픽을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모레는 끝났어요. 회사.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지금 본 신세계나 호텔신라의 차트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중에서 비리비치로 가장 많이 재미를 봤던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약간은 조심스러워요. 왜 그렇죠? 월봉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한 7만원짜리가 한 5배 났습니다. 5배. 그리고 월봉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주봉도 지금 4주 연속 빠지진 않는데 21만원대에서 왜? 이 주식이 빠진 게 비리비치 매출이 생각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도 돼요. 근데 하락 각도가 가파르니까 당연히 이거는 못 나오겠죠. 그러면 사도 되는데 5할만 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손절은 당연히 여기 잡아야 되는 거죠. 19만 7천원에. 그래서 산다면 베팅은 3, 40%밖에 안 되고 손절은 바로 전저점 잡아야 됩니다. 약간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 성향마다 좀 다릅니다. 나는 1, 2%도 먹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절을 잡고 붙어볼 만하고 근데 그 아직 완전 추세가 돌린 게 아니네 싶으면은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럼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좀 힘이 좋았던 게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제가 장중에 좀 단타를 쳐봤는데 클리오 패턴을 잘 보면 양봉에 사는 것보다는 이때는 양봉에 사면 먹었는데 음봉에 사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여기 보면 이 60분봉인데 여기가 딱 지지가 되죠. 그러면 대략 23,000원 전후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23,000원 전세 공략하러 손절선은 칼입니다. 22,500원 딱 잡고 밑으로, 그러니까 손절이 짧을수록 좋죠. 주식을 하는데 손절은 한 1,000원 10% 잡아놓고 그러면 안 되죠. 다행스럽게 23,000원대 잡아놓고 손절만 22,500원대 잡아놓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클리오는 다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움직이는 그림입니다. 토니모리는 잠깐 해봤는데 차트가 조금 클리오보다는 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클리오의 차트는 월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클리오의 차트는 월봉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를 지금 장대 연봉을 감쌌죠. 그러니까 19,000원 밑에를 이제 완전히 확인한 차트죠. 월봉을 가끔 보셔야 돼요. 근데 토니모리의 월봉은 다르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15,000원 위에. 쉽게 말해서 토니모리는 15,000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월봉하고 이 월봉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쵸? 그래서 다시 오면 코스피의 월봉은 지금 나름 물론 해석 따라 조금 다른데 아직까지는 조금 박스권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의 월봉은 뭐죠? 지난주 조금 망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코스피보다 각도가 더 좋습니다. 얘는 이런 차트고 얘는 35개를 같이 볼까요? 두 차트를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아직 이렇게 멈춰있고 얘는 훅 빠졌다가, 그러니까 불과 5월달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훨씬 좋았죠. 그리고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수준에서는 장이 전체적으로 좋잖아요. 바깥에 좋다 했으니까. 물론 얘가 원래 가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실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약간 치질 가능성이 있고 대신 코스닥이 반등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지금 6월달까지 상반기까지 6월달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5G,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세 개 다 공통점은 실적 플러스 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주입니다. 기업들이 정책을 펼치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180조 이상, 그리고 5G는 어쩔 수 없는 대세, 기지국 모자란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은 실적이 좋아진 거.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두 개는 사실은 화웨이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내로 삼성전자가 1분기 때 통신 장비 업체에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화웨이가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 다른 애들이 빠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화웨이 제재 관련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역 협상에서 좀 화웨이 이슈도 안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화웨이 제재 관련주들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근데 오히려 이 자식들이 까불 때 안 간 주식이 한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이제 LG 노텍이고 애플 주식들. 애플은 어떤 기업이었냐면 애플은 대표적인 미중 무역 협상의 결정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왜죠? 애플은 중국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은. 근데 아이폰은 대만 기업이 만듭니다. 대만 폭스콘이 어디에서? 중국에서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에 관세 때리면 아이폰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아이폰의 판매량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짱깨놈들이 그러지도 않으면서 지들 화웨이 핸드폰 쓰자고 까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시장이 오늘 이제 7월이 딱 되면서 약간 화웨이 제재 쪽에서 약간 보류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누가 반영을 했더니 봤더니 투신하고 기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긴급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에 보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관이라 하면 좀 글자는 작습니다만은 이 습성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관 개라고 이야기하면 개, 예, 개 강아지 말고 기관 개라고 이야기하면 저기 나옵니다. 금융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험이 나오고 투신이 나오고 은행이 나오고 기타 금융이 나오고 연기금이 나오고 국가 지자체가 나오고 기타 법인이 나오고 사모펀드가 나옵니다. 제가 7월달에 이제 이런 관련 영상을 하나씩 찍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정권사 애들이에요. 정권사. 그래서 단기 성향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은행은 무시해도 됩니다. 투신은 우리가 아는 펀드입니다. 연기금은 제일 힘이 센 놈입니다. 근데 투신은 연기금을 따라갑니다. 얘들은 같은 놈. 투신하고 연기금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 보면 됩니다. 국가 지자체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우체국 같은 걸 말합니다. 우정사업본부. 거의 우리 수급할 때 안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놈들입니다. 사모펀드 기타법인 만약에 한 가지 생각할 때 사모펀드 기타법인 투신이 딱 같이 나온다. 이걸 보면 투신 140억 기타법인 80억 사모펀드 78억 투신 379억 이거 보면 오늘 콜싹 800억의 매도가 나오는데 연기금 88억 사모펀드 325억 지금 무슨 말이냐면 딱 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관 중에서 투신하고 사모펀드 매도 잡히면 이거는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펀드 청산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처음부터 다 나왔어요. 잘 보시면 카메라 모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파워로직스죠. 네, 파워로직스인데 이거 보면 투신 43,000주, 연기금 43,000주. 근데 투신하고 연기금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 플로를 놓고 보면 투신하고 연기금은 비중을 줄이고 있었어요. 개인만 이빨 사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예, 파워로직스의 주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고점을 낮추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세게 빠진 것 뿐입니다. 어차피 빠지는 차트였어요. 근데 지금 60일선이 우상향하니까 관건은 이제 여기서 멈추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잘 가다가 이렇게 고점을 자꾸 낮추면 이런 삼각 트라이앵글이 나오면 웬만하면 여기를 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치고 가지 못하고 다시 건드리면 훅 빠진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상하다 21선에서 깔짝깔짝 놀고 자, 이 차트에서 그 다음 나와야 되는 차트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양봉 차트죠. 근데 그런 차트가 안 나오면 바로 눈치 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 모듈은 몇 개 보면 자, 파워로직스 파트론이 있습니다. 파트론도 장대 9%짜리를 맞았는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하면 자, 21선에서의 장대 연봉 당연히 대량거래 터진다. 외우세요. 21선의 장대 연봉 대량거래 터지고 21선은 지지력이 약하다. 그래서 무너지면 훅 빠진다. 머릿속에 기억.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음봉을 가장 의미 있는 양봉은 이건데 이 봉의 시가를 깼어요. 16,000원. 그럼 똑같습니다. 파트론도 아마 그런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간 38만 주, 투신 21만 주, 연기금 17만 주. 그럼 투신 연기금이 같은 색깔. 그럼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 펀드에서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차익 실현 들어간 거죠. 그럼 진작에 작은 애들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코센이라든지 해성옵틱스라든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이미. MC넥스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MC넥스도 지금 버티는데 오늘도 똑같이 투신하고 같이 팔았는데
예, 개인이 좀 많이 사준 거죠. 그럼 MC넷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